저는 거의 매일 수면 루틴을 지켰어요. 그런데 약식일 때가 많았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이와의 잠 전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저처럼 아이 잠 때문에 고생했던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의외로 비슷하더라고요. 수면 루틴은 정말 거창하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지나고 보니 저의 게으른 방법도 일관성이란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최근 영유아 수면 연구들을 찾아서 확인해 봤거든요. 오늘은 밤에 이미 녹초가 되어 있는 엄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과 제가 실제로 했던 현실적인 팁까지 더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 잠과 관련된 것을 모두 수면 교육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영아 수면 연구와 여러 전문 기관의 가이드를 보면 아이의 수면을 개선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어떤 수면 루틴을 만들어줘야 할까? 그 기준을 잡으려면 먼저 이러한 것들을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핵심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면 환경의 영역. 방이 너무 밝지는 않은지, 덥지는 않은지, 습도는 적당한지, 아이가 잠자기 좋은 환경인가를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수면 습관의 영역. 낮에 얼마나 활동했는지, 햇빛은 충분히 받는지, 낮잠은 얼마나, 그리고 늦게 자지 않았는지, 잠과 관련된 생활 전반의 습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의 핵심인 수면 루틴이에요. 잠들기 전에 매일 비슷하게 반복하는 행동들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걸 꼭 해야 돼? 나 때는 안 하고도 잘 잔 것 같은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시키고 마사지 해주고 책 읽어주고 자장가 불러주고 마치 해야 하는 숙제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수면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수면 루틴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뭘까? 호주의 레이징 칠드런 네트워크에서는 수면 루틴을 매일 밤 잠들기 전 비슷한 활동을 대체로 같은 순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이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요. 아기에게 내일은 모르겠고 그저 새롭고 신나는 오늘인데 갑자기 잘 시간이야 한마디로 오늘이 끝? 싶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떠한 날들도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한단다 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동적인 하루 그 끝에 정적인 마무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매일 똑같이만 하면 아무 루틴이나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최신 연구 중 하나가 2024년 저널 오브 슬립 리서치에 실린 쿡 연구팀의 결과입니다. 연구자들은 1세부터 3세 아이의 잠과 부모의 수면 관련 행동을 다룬 기존 연구 16편을 모아서 어떤 부모의 행동이 아이들의 좋은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한 연구예요. 그 결론 중 하나가 바로 일관되고 편안한 수면 루틴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단어를 봤어요. 일관되고 편안한. 먼저 일관돼. 거창한 루틴도 아니고 완벽한 루틴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일관된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캐나다 소아과 학회 수면 가이드에서 소개하는 루틴을 보면 매우 간단해요. 3BS, Bath, Book, Bed. 목욕하고 책 읽고 자러 가기. 이게 끝이야? 쉽지 않나요? 실제로 호주 시드니 어린이병원 네트워크에서도 가이드하는 기본이 집을 조용하고 어둡게, 온도는 시원하게, 놀이공간에서 잠자는 공간으로 이동. 이 정도예요. 이제 좀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고 목욕은커녕 책 한 권 읽어줄 힘조차 없는 날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는 수면 루틴은 가능한 엄마가 지속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하자고 생각해요. 매일 할 수 없는 루틴이라면 결국 엄마도 힘들고 아이에게도 반복되는 신호가 되기 어렵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순서로 편안한 하루의 마무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 끝에 잠이 오는 거죠. 수면 루틴 잘한다고 모든 아이가 바로 잘 자는 것도 아니고요. 발달 과정에서 잠이 흔들리는 시기도 여럿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집만의 수면 루틴을 정할 것을 권유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아이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편안하게 예측할 수 있고 엄마도 오늘은 어떻게 재우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수면 루틴은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방법도 사용했어요. 정해놓은 루틴 자체는 바꾸지 않되 엄마의 체력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약식으로 줄이는
저희 집은 잠들기 1시간 전에 집에 밝은 조명을 끄고 노란빛 조명으로 바꿨어요. 아이가 열이 많은 편이라 자기 좋게 온도도 미리 맞춰 놓았고요. 목욕은 수면 루틴에 넣지 않았어요. 아이가 물놀이를 워낙 좋아해서 목욕을 끝내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실랑이가 되어 루틴이 깨질 소지가 다분했거든요. 그래서 목욕 겸 물놀이는 아예 이른 시간에 충분히 했습니다. 책 읽기도 매일 똑같지는 않았어요. 체력이 남아있는 날은 제대로 읽어주고 힘든 날은 오늘은 그림만 보자 하고 책장만 넘겨줬어요. 두 돌이 지나면서 책을 계속 더 읽어달라고 할 때는 최대 3권이라고 정했고요. 그 3권조차 힘든 날에는 그냥 같이 누워서 옛날 옛적에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줬어요. 길이도 그날 제 체력에 따라 달라졌고요. 백색소음을 활용하던 신생아 시기에도 볼륨을 맞추고 아이와 거리를 두어 핸드폰을 놓는 것조차 귀찮은 날에는 아이를 감싸듯이 옆으로 누워 편안하게 호흡하는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엄마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아이가 차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의 큰 흐름은 늘 비슷했습니다. 집이 어두워지고 조용해지고 시원해지고 책이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잠자는 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암막 커튼을 치고 수면 미스트를 뿌려요. 저는 아기 발바닥에 분사해 주었는데 이렇게 하고 발과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며 잠자리 인사를 했어요. 제가 수면 루틴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정해보세요. 정말 너무 지친 날에도 반복할 수 있는 루틴으로요. 좋은 수면 루틴은 견디고 꼭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가 편안하고 부모에게도 계속할 수 있는 루틴이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때로는 저처럼 약식이어도 괜찮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아기와 엄마 모두가 건강해지는 육아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내용을 또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